안녕하십니까. 이탈리아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들 루치오 달라입니다. 1943년 이탈리아 북부 볼로냐에서 태어난 칸타우토레 루치아 달라의 목소리는 파브리지오 데 안드레와 비교해서 좀 더 비음이 들어갑니다. 루치오 달라는 1971년 산레모 가요제에서 1943년 3월 4일생을 불러 3위에 입상하죠. 이 노래는 우리나라 이용복이란 분이 같은 제목으로 번안해 불러서 우리나라에서도 널리 알려집니다. 원래 제목으로는 아기 예수, 제수 밤비노를 생각했었는데 검열에 걸려 그냥 자기 생일이 제목이 되었다는 사연이 있는 노래입니다. 제목에서도 분명하지만 이 노래 가사는 루치오 달라의 출생 배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루치오 달라는 전쟁 중에 아버지 없이 태어난 아이였어요. 루치오 달라의 어머니는 아버지의 이름도 몰랐던 것 같은데 아마도 이탈리아에 주둔 중이었던 외국인 병사였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 없는 아이를 낳은 그녀의 힘들었던 삶과 그럼에도 아들에게 쏟은 그녀의 사랑이 가사에 효과적으로 압축되어 전해지죠. 아들을 아기 예수라 부른 그녀의 마음이 찡하지만 신성모독이라고 딴죽을 건 그 당시 이탈리아 검열도 참 한심합니다. 사생아를 의미하는 영어 러브 차일드에 해당하는 이탈리아어는 파글리오 델라모레입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이름조차 모르는 아이들에게는 그래도 이런 언어들이 위안일 거였습니다. 당연히 이 노래의 제목은 제수 밤비노, 아기 예수여야 했습니다. 1943년 3월 4일생이 자전적 성격이 강한 노래였으므로 가사는 전적으로 루치오 달라가 썼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는 뜻밖에도 파올라 팔로티노란 작사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루치오 달라가 어릴 때부터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보인 것은 분명한데 그는 자신의 시적 재능에는 아직 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노래도 선배 칸타우토레 지노 파울리의 격려에 힘입어 부르기 시작했다 합니다. 루치오 달라는 한동안 시인 로베르토 로베르시와 함께 작업하죠. 대략 1977년경부터 루치오 달라의 싱어송라이터 커리어가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면서 그는 나이가 60줄에 접어들 때까지 거의 매년 스튜디오 앨범을 발표합니다. 1979년 그가 발표한 다가올 새로운 해 란노 게베라는 그의 대표곡 중 하나입니다. 그럼 칸타우토레 루치오 달라는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인지 이 노래의 시작 부분과 마무리 부분의 가사를 함께 보도록 할까요? 보시오, 그대에게 편지를 쓰는 이 시간만이라도 내 마음이 좀 편해졌으면 좋겠네. 그대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어쩌면 내가 손을 모아 입에 대고 아주 큰 소리로 말을 전해야 할지도 모르겠네. 그대가 떠난 뒤 여러 가지 새로운 일들이 벌어졌다네. 낡은 해가 이제 지나간 것 같긴 하지만 아직 여기 사정이 썩 좋지는 않다네. 만일 이 해가 이 순간에 지나가게 된다면 버시어 알 수 있겠지.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일지. 내가 지금 바로 이 순간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 말이야. 지금 다가오는 새로운 해도 1년이 지나면 다시 지나간 해가 될 거야. 그러니 항상 준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지. 이것이 그대에게 전하고 싶은 새로운 소식이야. 편지글 형식의 가사입니다. 루치오 달라가 이 곡을 발표한 1979년을 생각해 보면 70년대 이탈리아는 정말 어두웠던 10년입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자면 붉은 여단을 위시한 다수의 테러 단체들에 의한 납치, 살인이 부지기수였고요. 정치적 부패와 종교적 타락, 그리고 경제적 위기 등이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지치고 무기력하게 만들었으며 서로 간의 소통에서 단절되고 소외된 사람들의 인간과 세상과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은 뿌리에서부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즉 이 노래의 뮤직비디오 마지막 여백에서 울리는 불꽃놀이 소리에 루치오 달라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나 나는 생각합니다. 예, 루치오 달라는 이탈리아의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시인입니다. 그가 세상에 건네고 싶은 나름대로의 이야기가 분명하지만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절의 고도에 은거하고 있는 은자처럼 가사에 금박을 박아 건네고 있지 않습니다. 생략된 부분의 가사에서 TV와 교회에 대한 그의 복잡한 감정이 여백에서 여운처럼 울리기는 합니다만 그는 그냥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으로서 약간의 콧소리가 감도는 목소리로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 길모퉁이에 서서 교감과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독일의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시인으로 소개했던 콘스탄틴 베커가 2017년 70살의 나이에 제대로 작심하고 3시간 반이 넘는 공연을 여는데요. 그 공연 후반부에 이탈리아의 싱어송라이터 필리포 폴리나와 세 곡의 노래를 함께 부릅니다. 1963년에 이탈리아의 팔레르모에서 태어난 필리포 폴리나는 법을 전공하던 학생 시절 안티마피아 운동에 참여했는데 후에 그가 기자로서 활동한 잡지 이 시실리아니의 편집장이 마피아에 의해 암살되는 아픔을 겪죠. 필리포 폴리나는 1985년 이래 이탈리아를 떠나 주로 독일어권에서 활동하며 지금까지 거의 매년 스튜디오 앨범을 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여러 언어로 가사를 쓰는 그는 콘스탄틴 베커의 공연에서 그와 함께 자게 나인을 부릅니다. 그런데 나로서는 좀 뜻밖이었던 것이 이 두 사람이 옷깃을 여미며 함께 불렀던 세 번째 곡의 선택이었어요. 세상의 싱어송라이터들의 연대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콘스탄틴 베커가 이탈리아 싱어송라이터 필리포 폴리나와 함께 부른 노래는 루치오 달라가 1986년에 발표한 카루소입니다. 나는 이 노래에 대해 선율이 아름답고 지금도 많은 이탈리아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테너 카루소를 기리는 음악 정도로만 생각하지 않았나 싶어요. 오랜만에 루치오 달라의 목소리를 들어서 반갑기는 했지만요. 하지만 진보적인 정치관으로 평생 노래를 불러온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이 비슷한 성격의 후배와 같은 무대에서 함께 이 노래를 부른 데에는 단지 이 노래의 선율이 아름답고 카루소를 기리는 마음이 살갑고 등의 이유를 넘어서는 무엇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나에게 드는 것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의문의 대답을 찾기 위해서는 노래 가사를 직접 들여다보는 수밖에 없겠죠. 이 노래는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진 카루소가 이탈리아 소렌토만의 한 호텔에서 자신이 공연했던 오페라의 한 장면을 떠올리면서 시작합니다. 수리엔토는 나폴리어입니다. 이탈리아어로는 소렌토죠. 제목을 알 수 없는 그 오페라에서 카르소가 부르는 아리아에는 이탈리아어와 나폴리어가 섞여 있습니다. 카르소는 나폴리 출신이고 루치오 달라 또한 소렌토를 정말로 사랑했다고 합니다. 노래 속에 등장하는 아리아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이 가사는 이 노래에서 후렴구처럼 사용됩니다. 나는 당신을 정말로 너무나 사랑합니다. 정말로 너무나 정말로 너무나.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도 잘 아시죠? 이제 우리의 사랑은 우리를 하나로 엮었어요.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혈관으로 녹아들어
생명의 피가 되어 흐를 거예요. 라는 가사입니다. Te voglio bene assai, ma tanto tanto bene sai, è una catena ormai che sceso il sangue di te bene sai. 예, 이런 느낌의 예, 후렴 부분이죠. 원래 이 노래의 이 부분은 1930년대 작곡가 로돌포 팔보와 작사가 엔조 푸스코가 오페라풍으로 작업한 나폴리 사랑 노래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노래에서 카루소가 머물고 있는 곳은 엑셀시오르 비토리아 호텔입니다. 루치오 달라는 카루소가 머물렀던 같은 호텔, 같은 방에서 이 노래에 영감을 얻죠. 실제로 카루소는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 이 호텔에서 머뭅니다. 노래에서 분명히 드러나지는 않지만 지금 카루소의 건강이 아주 나빠져서 죽음이 문턱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이어서 카루소가 소렌토만에 위치한 호텔을 찾은 거고요. 호텔 테라스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바다에서 오징어 잡이배의 불빛이 카루소로 하여금 휘황찬란했던 뉴욕 무대의 성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자 다음과 같은 가사가 흐릅니다. 감동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오페라라고 예외는 아니지. 왜 모든 드라마라는 게 사실은 허구잖아. 약간의 분장과 약간의 몸짓으로 단지 누구인 척하고 연기를 하는 거지. 하지만 두 눈을 바로 뜨고 친밀하고 진실한 눈빛으로 당신을 바라보면 당신은 할 말을 잃고 머릿속이 뒤죽박죽 되어버려서 모든 것이 별것 아니라고 느껴지게 될 거야. 심지어 미국의 그 휘황찬란했던 밤들까지도. 그러나 고개 돌려 당신의 삶을 바라보면 그저 배에 프로펠러가 남겨놓은 하얀 물거품일 뿐. 어쨌든 삶은 끝나게 마련이고 죽음에 대해서는 더 생각할 거리도 없고 어쩌면 이 기분은 행복감일지도 몰라. 그러니 그는 다시금 노래를 시작하는가? 예,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들로서 루치오 달라와 이 노래를 부를 때 70살이었던 콘스탄틴 베커의 마음이 나에게 전해지네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48세로 세상을 떠난 테너 카루소의 삶은 카루소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재능을 정열로 불태운 행복한 삶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음반과 공연을 포함한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카루소의 삶은 돈과 명예라는 허울 뒤에서 흥행업자들에 의해 무자비하게 착취된 삶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글쎄요, 한 움큼에 포장된 사랑과 한 소절의 달콤한 선율 너머에서 어쩌면 삶의 마지막 순간에 카루소가 느꼈을지도 모르는 죽음의 평화가 나에게는 이 노래를 발표할 때 43살이 된 루치오 달라가 세상과 나누고 싶었던 진솔한 이야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짐작컨대 일단 그런 통찰이 가능한 경지가 되면 더 이상 돈과 명예는 구속력 있는 허울은 아니겠죠. 이런 맥락에서 1935년에 태어났으니까 이미 노년의 문턱에 있던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이 노래를 재해석해서 부를 때의 마음도 느껴집니다. 예, 루치오 달라는 콘스탄틴 베커만큼 충실한 이탈리아의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시인입니다. 다양한 버전으로 많은 사람들에 의해 사랑받는 노래 카루소는 이탈리아의 저작거리에서도 사랑받던 테너 카루소의 이야기와 오페라의 상투적인 사랑 장면을 아름다운 후렴구의 선율로 잘 녹여내면서 자유로운 삶의 의미와 죽음에 대한 통찰까지 노래의 행간에 실어 전하는 좋은 노래입니다. 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예,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봅시다.